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두하 전 새누리당 의원, 백성문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최순실 태블릿 PC를 놓고 위증이 있을 것이라고 언론과 인터뷰를 한 이 고영태 씨의 주장이 그대로 실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완영 의원과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의 설계였다. 지금 이런 내용인 거죠. 저도 이걸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요. 그 고영태 씨가 얘기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서 노승일 씨,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이라고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 노승일 부장이 누구냐면 최순실 씨와 누군가가 그 증거인멸을 모의했다라는 내용으로 박영선 의원이 녹음 파일 하나 공개했잖아요. 녹취가 나왔었죠. 네, 거기에 상대방입니다. 최측근이었던 사람인데 이 노승일 씨의 주장이 뭐냐면 그러니까 정동춘 그 이사장하고 그다음에 이완영 의원하고 서로 얘기를 나눈 게 이완영 의원이 JTBC가 그 입수한 태블릿 PC를 고영태 것으로 하자. 그리고 JTBC가 훔친 것으로 하자라고 모의를 했다라고 하고 그런 내용을 그 박환영 과장에게 그렇게 진술해달라고 지시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한 번 이완영 의원과 그 만나는 과정에서 그 박 과장도 나오지라고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이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 PC가 무언가 출처가 불분명하다라거나 뭔가 입수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대언론적으로 좀 호도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좀 사전 모의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이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지금 백성문 변호사가 얘기했던 노승일 씨가 어떤 사람인지 최순실 씨와의 전화 통화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큰일났네. 그러니까 그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시키면 다 죽고. 자. 노승일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좀 궁금합니다. 아직 저희가 청문회에서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굴 차림새는 모르겠는데 최순실 씨가 노승일 씨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정황상 드러나고 있으면 또 반대편에 있는 것 같고 이게 등장인물도 많지만 배신과 이게 굉장히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차별로 이제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최순실 사람이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제보자로 변신한 그런 인물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잖아요. 고영태 씨도 마찬가지인 경우고 차은택 씨도 검찰 가서는 술술 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배신자가 늘어나는 그 와중에 이 노승일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런데 이번에 그 모의 관련해서는 이거는 사실은 증거인멸보다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증거 조작이잖아요. 증거 조작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저는 이게 과연 누구의 기획에서 나왔을까? 여기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완영 의원도 등장하고 정동춘 전 이사장도 등장하고 합니다만 이 등장 인물 이번에 이제 이 청문회에서 이걸 조작하는 그 과정에 개입된 사람들 말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최순실 씨를 확실하게 돕고 있는 거고 돕기 위해서 심지어 청문회 증언조차도 지금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여전히 최순실 씨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어딘가에 설계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굉장히 큰 범죄죠, 사실. 그런데 최순실 씨는 지금 구치소에 있잖아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사실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그 이경재 변호사가 이제 최순실 씨의 변호사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이 전체적인 걸 짜야 되는데 이게 흔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다른 법률가 누군가가 지금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종범 전 수석도 사실은 이 정동춘 이사장이나 정동구 전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검찰에 갔다 오면 그거에 대한 대응 방향 같은 것도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당한 정도의 법률가의 냄새 흔적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 들어앉아서 이경재 변호사하고 둘이 요거는 요렇게 하고 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최순실 씨는 거기에서 모든 신문이나 방송 같은 걸 다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일부 부분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보고 있는 사람이 컨트롤 타워를 맡아가지고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밖에 있는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는 거예요. 최순실 씨가 아니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그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밖에 있는 어떤 법률가가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이 국회의원도 이렇게 주무르고 그다음에 K스포츠 재단 과장 부장 주무르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이 전체적인 거를 짜고 있다.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강력한 그 가능성을 저는 제기하고 문제가 뭐냐면요. 태블릿 PC에 있는 내용이 전부 사실이다라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이 주장처럼 태블릿 PC를 JTBC에서 훔쳤다. 그렇게 가정하면 증거를 못 씁니다. 증거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훔친 거, 그러니까 뭔가 증거가 오염돼 있다는 거죠. 네. 증거 오염된 증거에다가 또 거기다가 최순실 씨 게 아니고 고영태 씨 거면은 또 좀 뭔가 이상해지잖아요. 네. 최순실 씨는 태블릿 PC 자기 게 아니고 그럼 여기 나온 거는 자기랑 관련 없고 이렇게 지금도 시종일관 진술하고 있는 건데 그 진술하고 맥을 정확하게 같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언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게 청문회에서 진술하는 거는 언론을 통해서 온 국민들한테 공개가 되잖아요. 예. 그럼 의구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저 태블릿 PC가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 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가 이 전체를 설계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딱 하나만 확인해 보면 금방 드러날 것 같아요. 사실관계가 네. 뭐냐면 자 고영태 씨도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최순실 씨도 가지고 있었던 그렇죠. 거. 네. JTBC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요 최순실 씨 거예요. 예. 네. 근데 요거는 갤럭시 탭이라는 거. 삼성 네. 거죠. 삼성 거. 예. 삼성 거 갤럭시 탭이고 고영태 씨는 인정했어요. 자기도 있다는 걸. 네. 그런데 요거는 아이패드라고 아이패드예요. 했죠. 아. 예, 애플이라고 그러니까 했죠. 이게 다른 거예요, 서로. 네. 예. 다른 것만 입증이 된다면 지금 박헌영 과장 얘기도 맞을 수 있어요. 고영태가 들고 다니더라. 들고 다니는 건 고영태 씨 자기 걸 들고 다닌 것이고 예. 지금 JTBC에 간 거는 딴 거예요. 그건 갤럭시 탭, 삼성 거.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딴 거라면 박헌영 얘기도 맞고 고영태 얘기도 맞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가 네. 크게 되고 있는 거지 이제 법률 쪽만 설계가 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 게요. 저도 많은 카톡을 봤는데 그 중에 일관된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낸 카톡이겠죠. 두 가지가 하나는 이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그 태블릿 PC가 누군가가 절도한 거고 사실은 최순실 씨 게 아니다. 이게 조작된 거다라는 아주 자세한 거를 막 이렇게 보내서 예. 제가 자세히 안 읽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JTBC의 주장만 봐도 그 화면을 캡처해서 이게 뭐 문서가 작성된 것도 잘못된 날짜고 이런 걸 주장하면서 보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은 사실상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일원도 챙긴 게 없다고 네. 최경환 의원이 얘기한 거죠. 보도자료를 예. 보면서. 그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일관되게 이제 방어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국회의원들한테도 일정 부분 청부 질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이완영 의원이나 지금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이완영 의원, 이만희 의원, 최규일 의원은 친박 의원이라는 예. 거죠. 정동춘 네. 이사장도 예. 인정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우호적인 질문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위중 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만희 의원이 네. 우리가 청부 질의를 하면 그대로 해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누군가가 가서 제보를 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누군가가 기획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논리를 카톡이나 여러 가지로 계속 보내는 걸 누가 하고 있는데 이게 법률 전문가가 하는 게 검찰 쪽에서 정보를 갖고 와서 그리고 국회의원 성향들도 파악해서 누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해서 계속 제보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 기업 관련해서도 이제 뇌물죄 부분도 컨트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기업들한테도 계속 이런 부분에 정보를 흘리고 통제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주장이 기업 쪽에서 나와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 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게 자기네 오너가 뇌물 공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위협뿐만 아니라 네. 어떤 일이 앞으로 전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걸 예측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더욱더 위축이 돼서 다른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 예를 들면 대통령 제3차 담화가 나오기 전에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제3차 담화를 언제 할 거고 내용이 어떤 게 될 거다. 그런 걸 기업들의 얘기를 해주고 홍보나 대관이나 뭐 법무팀 어느 쪽에 얘기를 해줘서 그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너희도 들었냐? 아 우리도 들었다. 똑같이. 근데 며칠 있으니까 정말 담화를 하고 그런 내용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설계자들의 힘이 미치니까 네. 지금도 진술, 청부 질의를 하면 청부 질의를 해주고 그다음 진술을 저렇게 애매모호하게 하고 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존재하는 거죠. 이게 하루빨리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겠죠. 예. 네, 그렇네요. 어쨌든 지금 그 위증 의혹이 제기된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은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정동춘 이사장하고 만난 것은 인정을 했는데 정동춘 이사장이 먼저 제안해서 만났다 약간 그쪽으로 좀 미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부분은 20일 그 청문회에서 명확하게 좀 밝혀야 됩니다. 지금 이완영 의원은 어제 고교 후배라는 거예요, 정동춘. 고등학교 이사장. 후배를. 네. 고등학교 후배가 전화를 해서 만나서 그거 고영태 거다라고 먼저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뭐 이완영 의원은 지금 주장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났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진술 나오는 걸 보면. 근데 그 내용을 굳이 이거는 지금 고영태 PC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동춘 이사장이 만났는데 정동춘 이사장은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진술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청문회에서. 네. 그럼 뭔가 설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동춘 이사장이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알려주고 나서 진술은 박헌영 과장이에요. 네. 그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알려주고 알고의 문제가 아니라 청문회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이 사건의 발원지죠. 이 태블릿 PC 전체를 흔드는 시도로 보일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사실이라면 뭐 지금 물론 이완영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만 이게 사실이면 이거야말로 정말 위중한 문제고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저는 뭐 이완영 의원이나 이만희 의원이 친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친박계로 분류가 되는 의원은 이번 특조에 들어오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예. 의심을 살 수 있어요, 국민들한테. 예. 하필 또 이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다른 의원들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저는 교체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은 좀 원초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조를 보면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그러니까 공정성이 훼손될 그런 사람들은 위원으로 아예 위촉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예. 아예 선임을. 그런데 들어갔단 말이죠. 예. 그리고 들어갔으면 만약에 제가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극도로 조심을 하게 돼요. 예. 예를 들어 이완용 의원 같은 경우 정동춘 전 이사장이 와서 만나자고 그래도 안 만나는 게 보통 통상적인 예. 행보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게 어떤 말이 나갈지 모르니까. 더군다나 고등학교 후배라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 네. 사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났어요. 이거는 본인의 자의로 만난 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락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안 만나면 안 되게끔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 안 만납니다. 의원들이 이거 조심스러워서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획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면 이런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국회의원도 움직이고 다 움직일 정도라면 뭐 청와대 팀이 하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누군가 한다면 정말로 급이 높은. 예를 들어 김기춘 전 실장급이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면 이런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좀 힘들 것이다. 합리적인 추정을 해보면 그렇다. 네,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더 강력하게 고영태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본 의원은 사전은 물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박헌영 증인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으며 위증을 지시하거나 또는 교사한 사실은 더더욱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향후 고영태 등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일부 잘못된 보도에 대한 언론 중재의 제소 등을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힐 것이며 향후 특검 과정에서 엄중히 수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지금 박헌영 증인을 만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이 또 다른 최순실 씨의 측근을 만났다 이런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희 의원이 아예 언론과의 이 대응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나는 박헌영 과장은 만난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나는 모 언론 기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 명은 그 류모 씨라고 류모 부장이 WK에 재직하는 사람이고 류상영이로 이름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고영태 씨의 뭐 펜싱 선배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뭐 제보할 게 있다라고 해서 그 언론사 기자를 통해 셋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태블릿 PC가 고영태 씨가 많이 사용을 했고 이런 얘기들을 제보를 주더라. 그래서 나는 그거를 물어봤을 뿐이지 나는 박헌영 과장이랑 전혀 뭐 사전에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그 말씀드렸던 류모 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지금도 역시 최순실 씨를 최측근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니까 최순실 씨에게 유리한 증언이나 이런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만희 의원이 해명한 게 그럼 결국 최순실의 최측근을 만나서 최순실을 도와주게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고요. 지금 이만희 의원을 제가 어제 모 방송에서 어제 출연하셔서 얘기하시는데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억울함으로써 하면서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 나한테 이렇게 내가 마치 뭐 위증 교사한 것처럼 했다라고 억울해 하시지만 이 만난 사람들이 또 지금 최순실의 최측근이다 보니까 또다시 논란을 낳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류상영 씨라는 저 사람의 부인, 부인이 WK가 지금 고영태 씨가 썼던 그 사무실 있잖아요. 에미라지트. 거기에 주소를 둔 그 법인의 대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부부 자체가
최순실 씨 측근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자, 그런데 저기 그림에는 안 나왔는데 정동춘 씨 전 이사장하고 그러면 그 유상영 씨하고는 아무 연계 구조가 없느냐? 예. 아니다라는 거죠. 박한영 과장하고도. 예. 다 이 사람들도 지금 연결 구조가 다 있는 것이고 그 배후에 누군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걸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다. 저 화면에서 이제 예. 복잡하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네. 정동춘 이사장과 가까운,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보자면 저기서 정동춘 이사장이 있고요. 그 밑에 유상영 부장이 있고요. 그 밑에 박헌영 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과 부장과 과장이 있는 거고요. 반대편에는 노승일 부장과 고영태 씨가 있는 겁니다. 거기가 또 대학교 친구예요. 노승일 부장하고 고영태 씨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 그림에서요. 그러니까 정동춘, 박헌영, 유상영 이 세 사람은 아직까지도 최순실 씨의 협조적인 사람들이고 노승일하고 고영태 이 두 사람은 약간 좀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 가운데 있는 세 사람을 이 지금 핵심적으로 좀 움직이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증거 조작 관련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보다는 뭔가 배후가 있지 않냐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점을 제가 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 박헌영 과장은 저 표시도 돼 있지만 반반이에요, 반반. 무슨 얘기냐면 최순실 씨를 위해서 움직이는 건 반, 그러니까 그 반강제적으로 움직였다고 투덜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위증을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위증하라고 그런 거 가서 진술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투덜대면서 노승일 부장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흘러나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반이죠. 그렇다고 해서 최순실 씨를 완전히 배신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배신한 게 아니다. 완전히 배신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투덜거리는 거를 노승일 부장은 완전히 배신한 거잖아요. 네. 예. 배신해서 박영선 의원한테도 제보를 하고 저 최순실 씨하고 통화한 내용을 그다음에 여기 고영태 씨하고도 이 문제를 위증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네. 거기서 투덜대는 걸 보면 박헌영 과장은 아직도 그 반 정도만 지금 이렇게 일종의 뭐 그 나쁜 의미로 얘기하면 양다리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반쯤 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보면 정동춘 씨하고 이쪽에 뭐 유상영 뭐 이런 사람들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누군가의 컨트롤 타워. 네. 그게 이제 저희는 법률가일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바로 그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가 게 아니다. 이것만 입증이 되면 이 전체적인 그림이 처음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법률가가 설계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종원 박사 말씀대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인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특검에서 밝혀주리라 믿습니다. 네.